이제 들리나요? 선생님 이때까지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 혼자 계속 말한 거 너무 웃기다. 그쵸? 자, 쓰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써봐야 늘어요. 써봐야 늘고, 쓰기 공부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쓰기 책, 네, 이렇게. 네, 토픽 쓰기 한 달 완성. 요거 준비해가지고, 30일 동안 스케줄도 다 짜놨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서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 준비하면은 훨씬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52회 토픽 기출문제 쓰기 하겠습니다. 53번까지 하는 거 목표로 한번 해볼까 해요. 시작해 볼까요? 51번은 다음을 읽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문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했어요. 지금 51번 볼게요. 문제 보면 항상 요 빈칸 뒷부분 보라고 했어요. 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는 표시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51번 기억처럼 아무것도 없는지 이거 잘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문장 안에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추천해준 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쿠팡에 판다고 들었어요. 쿠팡에. 토픽 기출 토픽 쓰기 한 달 완성. 이 책 쿠팡에서 샀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분 쿠팡 이용하면 쿠팡에도 있으니까 쿠팡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수미 씨의 책 덕분에 과제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51번은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쭉 읽고요. 여러분 이 글을 왜 썼나 찾아야 돼요. 왜 썼어요? 마이클이 문자를 보냈는데요. 수미씨, 수미에게 보낸 거죠. 마이클이 수미에게 보냈습니다. 왜? 지난번에 책을 띠리링 고맙습니다. 수미씨 책 덕분에 과제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조금 이게 잘 안 보이지 여러분? 그쵸? 네. 뭐가 있나요 여기에? 아닌데. 수미씨의 책 덕분에 과제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언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수미가 책을 어떻게 했어요? 네, 수미가 책을 마이클에게 빌려줬네. 그죠?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수미가 책을 빌려줘가지고 마이클이 과제를 잘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책을 다시 줘야죠. 수미한테. 그죠? 그러니까 언제 줄까 말해야 돼요. 기억에는 빌려줘서 고마워 하는데 빌려줘서 라는 말이 와야 되고 니은에는 언제 줄까 하는 말이 와야 돼요. 일단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했거든요. 어떤 내용 들어가야 하는지는 대충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정답에 어울리게 만들어야 되죠. 빌려주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빌려주다. 빌려주다 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다 문법 뭐 넣으면 될까요? 네, 아서 어서 넣으면 되죠. 네, 아서 어서 더하기 아서 어서. 네,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빌려주어서 또는 네, 빌려줘서 또 아까 누가 높임말 썼던데 빌려주셔서 네, 이렇게 빌려주다 말고 다른 거 괜찮은 거 있어요? 빌려주다 말고 되는 거 있어요? 빌려주셔서 좋습니다. 네,
빌려주셔서 빌려주다 말고 주다? 준 거는 아니죠. 돌려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빌려주어서, 빌려줘서, 빌려주셔서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조금 진하게 아니 이건가요?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건 다 정답 돼요. 그리고 언제 빌려준 거를 이제 다시 너 가져가, 다시 너한테 줄게 하는 거 뭐라고 말해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사는 돌려주다. 돌려주다. 그런데 돌려주다 수미 씨하고 마이클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뭐 시를 썼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이클이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돌려주다가 아니고 마이클이 주는 거니까 주어가 돌려드리다가 되겠죠? 예, 주어가 마이클이니까. 아, 돌려드리다. 그 다음에 언제 돌려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드릴까요는 아요어요잖아요. 그죠? 예. 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괜찮죠? 그죠? 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거는 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괜찮아요? 반납하다? 반납하다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빌려줬을 때는 반납하다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반납하다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 반납하다는 보통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도서관에서 또는 뭐죠?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빌렸을 때 그걸 돌려줄 때 반납이라고 하는데 친구들끼리 네, 뭐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어색합니다. 네, 반납하다. 그러면 돌려드리다 반납하다에다가 면 되겠습니까? 면 좋겠습니까? 이거 다 괜찮죠? 어차피 문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민우지딘도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민우지딘 오랜만에 공부하네. 돌려줄게요는 안 됩니다. 을게요는 약속할 때 쓰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물어보는 요 표시를 잘 안 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납하다, 돌려드리다에다가 면 되겠습니까? 면 좋겠습니까? 정답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자, 니은 요렇게 넣고 정답만 한번 써볼게요. 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까 을게요, 돌려주시면 돼요 쓴 사람 아요어요는 일단 안 돼요. 아요어요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돌려주시다 그러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다를 내가 주는 거로 말하고 싶을 때는 드리다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 그 사람을 높이고 싶을 때는 주시다를 써야 되고요.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는 드리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돌려드리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주다도 괜찮죠? 네, 돌려주면. 반납하다도 여러분 점수는 아마 받을 거예요. 네, 점수는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요런 상황에서 좀 친한 친구잖아요, 조금. 그죠? 네, 친구들끼리 반납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점이 아니라도 한 4점 정도, 3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납하다보다 돌려주다, 돌려드리다 이런 거 괜찮아요. 아요어요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쓰기 할 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죠. 괜히 어려운 단어 써가지고 마이너스 받지 않도록 51번하고 52번에서는 쉬운 단어로 쉬운 문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52번 문제 풀어볼게요. 돌려주면 될까요? 안 돼요. 아요어요는 안 된다니까요. 돌려주면 되겠습니까? 51번은요, 우리
쓰기 문제가 51번부터 54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51번만 씁니다, 씁니까, 으십시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 아요, 어요로 쓰면 여러분 마이너스 있어요. 다 이해하고 다 내용 알면서 아요, 어요를 써서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요거 조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52번 풀어볼게요. 괜찮아요? 일단 52번도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으세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글인지 알아야 됩니다. 잠깐 주셔서 잠깐 주셔서 이렇게 갖고 와. 자, 잠깐 줬으니까 다시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네. 빌려주다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여러분, 왜 자꾸 메시지를 취소하는 거예요? 선생님 궁금하게. 뭐라고 썼어요? 네, 볼게요. 52번.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밝은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왜냐하면 띠리리리링. 그런데 이와 반대로 했어요. 오, 이건 정말 큰 힌트죠. 이와 반대로 이렇게 써놨으면 너무너무 큰 힌트입니다.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반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지금 요 부분을 반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 문제 이와 반대로라고 해놨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밝은 표정을 지으면 기분도 따라서 좋아진다. 그러므로 우울할 때일수록 띠리링 것이 좋다. 여기도 보니까 기억에는 뒤에 점 있어요. 그럼 이건 마침표죠? 그죠? 네. 점 있으니까 여기 문장 맞춰야 돼요. 근데 니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으면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 여러분 지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선생님 그거 뭐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기억은 이와 반대로를 읽은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반대로 뒷부분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게 반대거든요. 반대. 그러면 여기 표정이 우리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의 반대가 뭡니까? 예, 해볼게요. 감정이 반대로 쓰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의 표정에 영향을 왜냐하면이니까요.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아니면 감정이 우리의 표정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다 괜찮죠? 영향을 주다, 나타나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감정이 우리의 표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좋아요. 마푸투나 좋습니다. 또 어떻게 썼어요, 여러분? 이 기억은 정말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반대로라고 딱 적어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뒤에 있는 것과 반대로 기억에다가 쓰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이 오예 감사합니다 하고 기억 쓰는 거죠. 그죠? 기억은 이렇게 쓰면 돼요. 니은은 보면 기분이 좋으면 웃고 기분이 안 좋으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왜? 감정이 표정에 나타난다. 또는 감정이 표정에 영향을 준다. 근데 반대로 표정이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대요. 그러면 표정이 밝으면 밝은 감정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대요. 우리의 뇌는 조금 똑똑하면서도 조금 바보 같아서 내가 슬프지만 이렇게 웃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웃을 때 움직이는 얼굴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면 아, 지금 좋은 일이 있구나. 아,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아도 이렇게 있지 말고 웃으세요. 자꾸 웃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좋은 기분으로 뭔가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밝은 표정을 지으면 기분도 따라서 좋아진다. 그러므로 우울할 때일수록 우울하다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밝은 표정을 지으면 요거 찾았어요, 여러분? 우울할 때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비슷하죠? 그 다음에 밝은 표정을 지으면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정답을 만들면 돼요. 그죠? 밝은 표정을 지으면. 그러므로 우울할 때일수록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관형형 은는 이렇게 쓰면 돼요. 밝은 표정을 짓다. 이거 동사 뭐예요?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동사죠? 그러니까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좋다. 오, 그렇죠. 잘했어요.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좋다. 또 다른 거 답이 되는 게 있나요? 우울할 때일수록 밝은 표정을. 지금 밝은 표정 말고 다른 말이 안 나왔어요. 여기도 밝은 표정. 여기도 밝은 표정. 밝은 표정, 어두운 표정이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비슷하게 쓴다면 지금 것이 좋다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밝은 표정을 짓는 까지만 쓰면 되죠. 미소를 짓는 또는 다른 거 쓴다면 뭐 웃는 표정을 짓는 이것도 뭐 정답이라고 해주겠죠. 그죠? 밝은 표정이라는 게 뭐 어떤 표정이냐를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웃는 표정을 짓는다,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정답 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점 가능한 점수. 자, 여러분 또 이거 선생님 어때요? 나 이렇게 쓰면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자, 53번 해볼게요. 이야, 어려운 주제네요.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글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오.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 조사 기관은 결혼문화연구소고 조사 대상은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입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그렇다 남녀 비율이 다르네요. 그죠? 그렇다는 남자가 80%, 그렇지 않다. 그렇다 여자는 67%, 아니다는 20%, 33%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 중에서 꼭 낳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를 남자 물어보니까 1등 양육비 부담, 2등은 자유로운 생활. 여자는 1등이 자유로운 생활, 2등이 직장생활 유지.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이거 53번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일단 선생님 저 토픽 쓰기 한 달 완성 책에 53번에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쓰라고 했죠. 예, 조사 기관 어디에서 그 다음 대상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하여 요거는 꼭 외우라고 제가 토픽 쓰기 한 달 완성 책에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럼 요렇게 말로 해보세요. 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요건 똑같아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써드릴까? 네.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관이에요. 결혼문화연구소에서
그 다음에 대상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가입되나 보네. 내가 찍어서 하면 가입이 되나 봐요.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요렇게 쓰면 돼요. 첫 번째 문장. 여러분, 나 사진 때문에 잘리는 거 아닌가? 결혼문화연구소에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조사 대상을 안 썼잖아요. 53번에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는 다 써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 분명히 조사 기관과 조사 대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조사 대상을 안 썼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지금 쓴 것처럼 조금 잘리네요, 여러분. 네, 조금 잘려서 보이네. 잠깐만요. 이렇게 가져가면 다 보입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일단 뭐라고요? 네,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사 기관, 대상, 주제가 다, 세 가지가 다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해봐요. 빨리. 읽으세요. 결혼문화연구소에서, 그렇죠. 시작. 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예요?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야 하는 조사 기관, 조사 대상, 그리고 주제를 다 썼어요. 이제 얘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건 썼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요 그래프 말하면 돼요. 이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 그래프를 말하면 돼요. 그죠? 우선 그렇다.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글을 썼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대답한 이거 어때요? 그죠?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거 이대로 다 쓰면 잘하면 300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00자를 넘기면 안 좋으니까 300자 안쪽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볼게요. 이제 써볼게요. 이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은 썼어요, 우리가. 네, 첫 번째 문장은 썼고 첫 번째 문장은 썼고 두 번째부터 쓸게요. 이렇게 안 커도 되겠네.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대답한 남자는 80%나 되고 대답한 사람 중 이렇게 해볼게요. 대답한 사람 중 남자는 80%나 되고
80%이고 해도 됩니다. 네, 여자는 67%였다. 반면 아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은 남자가 20%, 여자가 33% 똑같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조금 비율은 20%의 남자 그리고 33%의 여자였다. 네, 이렇게 조금 문장 순서 바꿔봤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그래프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약간 53번 쓰기 할 때는 하나씩 쓰고 나면 이제 이거 생각하지 마. 이거 다 썼어.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도장 깨기란 말 알아요? 하나씩 그냥 해버리면 돼요. 아까 첫 번째 문장 제가 쓰고 나서 이제 생각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문장 여기서 써드릴게요. 이어서 써야 되니까. 첫 번째 문장 쓸 때 한 칸 비우고요. 원고지 칸에서. 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야 돼요. 이거 문단 나누면 안 됩니다. 바로 이어서 대답한 사람 중 남자는 80%나 되고 여자는 67%였다. 반면 아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은 20%의 남자 그리고 33%의 여자였다. 문장 순서를 일부러 약간 조금씩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장 구조로 쓰면 좀 그러니까. 요걸 조금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거. 이제는 또 요거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다 썼으니까. 다 썼으면 이제 저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는 요것만 보면 돼요. 요것만 보면은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를 또 물어보잖아요. 뭐뭐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는 이런 말 뉴스에서 읽었어요. 저번 주에. 네네네. 여부라는 말은 한다, 안 한다예요.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뭐 어떤 거죠? 뭐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가 한다, 부가 안 한다거든요. 그래서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한다, 안 한다. 참석 여부 이런 말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차장을 아이들 놀이터로 만드는데 찬성한다, 안 한다. 그러면 찬성 여부 또는 회의를 하는데 참석한다, 안 한다. 참석 여부 이런 말 써요. 예, 여부라는 것은 오케이, 아니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설문조사예요. 자, 그 다음 어디까지 했죠? 예, 이제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아니다 이 중 아이를 낳지 않아도 좋다고 말한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조금 내릴게요. 줄이 안 보이네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었다. 이거 여러분 53번은요. 답지에다가 바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글자 수가 몇 자 정도 되는지 체크하면서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 선생님 지금 답지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 늘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양육비 부담과 자유로운 생활 순으로 1, 2위가 나왔고
여자의 경우. 아까 여자의 경우 이 말은 안 했죠. 그쵸? 네, 여자의 경우 자유로운 생활을 이유로까지 하고 밑에 내릴게요. 이유로 든 사람이 가장 많았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이 정도 쓰면 되겠네요. 네. 요즘은 아이고 이거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요즘은 여러분 요런 53번을 많이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 조사 대상을 이야기하는 조사 대상이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요게 52회라서 조금 예전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 문제든 아니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쓸 수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요즘 게 어쩌면 더 쉽네요. 이렇게 막 요거를 물고 들어가고 이런 표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쓴 거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좀 쉽게 썼어요, 선생님도. 네. 6급 정도는 안 되고 한 4급 정도로 쓴 것 같은데 4급이나 5급 정도 수준으로 쓴 것 같아요. 되게 잘 쓴 건 아니고. 네, 너무 어렵게는 안 썼습니다. 53번은 이 정도까지만 연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54번에서 시간 좀 많이 쓰시고 53번에서는 크게 마이너스는 되지 않으면서 조건만 지켜주세요. 어떤 거? 문제에서 제공한 정보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쓰겠다. 이런 거 있죠. 네. 선생님이 쓴 거가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빠짐없이 쓸 수 있구나 생각을 하는 그런 하나의 보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보기. 그래서 선생님처럼 첫 번째 문장 쓰고 나면은 조사 기관, 대상, 제목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다 쓰고 나면 이제 요 그래프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요 그래프 다 쓰면 돼. 하나씩 이거 다 하고 나서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53번 쓰기를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조금 어려웠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려웠죠? 여러분 늦은 시간에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좋은 거 보지 말고 친구들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